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급등하며 외환 보유액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다시 나타나자 환율 변동성 확대와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은 올해 2월 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252억 9천만 달러로 전달 대비 46억 8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늘어났던 외환 보유액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인데요. 다만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자 외환 당국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달러를 시중에 푼 것도 외환 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일단 달러 강세로 유로화 등 기타 통화의 외화자산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가치 상승으로 금융기관 외화의 수금이 감소한 점도 외환 보유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달러를 매도한 효과가 나타나는 등 외환 보유액이 복합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자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영 환경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아 고환율 시기 기업의 채산성 개선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삼성전자, 현대차 등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업종이 수혜를 입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환율 유가를 이용한 수출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황이 과거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에너지, 원자재 등 수입 품목의 비중도 높은 편인데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고환유류가가 오히려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감소하고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점차지며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한편 외화 예치금 잔액은 267억 5천만 달러로 전달 대비해 74억 2천만 달러 급감하며 외환 보유액 감소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도 2억 5천만 달러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4,300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과 무역 수지 적자가 1년 연속 지속되는 등 대내외 금융 환경이 불안정한 만큼 외환 시장 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